이렇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9일이었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해서 공공임대하겠다. 이 정책이 일단 제일 큰 줄기고 이외에도 북항 재개발이나 철도 지하사업 본격화 등을 통해서 좀 건설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제 이런 보관을 내놨는데 이번 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그 2월 19일 날 발표된 대책이었는데요. 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일부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좀 맞춰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시장 사업 개선을 통한 건설 투자 유도.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가장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가격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산이 상당한 혜택을 지금 보는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전국에 그 15개 곳을 지금 현재 해제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부산이 규모도 가장 크고 또 가장 핵심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3군데를 지금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운대 신시가지 주변에 있는 53사단 주변 지역 그리고 그 김해공항 주변 지역 그리고 화전, 송정, 강서구 지역 이렇게 해서 해운대 지역에 하나, 강서구에 2군데 정도를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첨단 산업단지 뭐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 이렇게 어떤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든지 시장이 안 좋은 것에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혜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우리 KTX 지하화 그래서 부전 진역에서 부산역까지를 지하화하겠다는 것들도 발표가 됐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그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그 유동성 지원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LH를 통해서 3,000호의 악성 미분양을 구입을 하겠다. 예,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약 지금 악성 미분양이 한 2만 호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 3,000호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작은 물량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업체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세의 한 80% 내외 정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왔는데 과연 그 정도의 그 가격을 가지고 업체가 이 매입에 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좀 상당히 의문스럽고 물량 자체도 작고 가격도 좀 약간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CR 리츠 같은 것들을 상품을 만들어서 악성 미분양을 구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악성 미분양을 사신 분들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 이것도 직접적인 금융 지원치고는 좀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 시장의 사업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사에서 요구했던 책임 준공과 같은 그런 제도 개선을 일부 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좀 사업 인허가 기한을 줄여주기 위해서 패스트트랙법을 제정했다. 이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이번 대책은 약간 미흡은 하긴 하지만 우리 부산 지역은 전국의 지방 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끌어올려면 세제 혜택이나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그렇죠. 완화 이 부분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동의하는 말이고요. 네. 지금 2008년도에 사상 최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16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2년 만에 이 미분양 아파트를 절반 이하로 줄여드리면서 경기 부양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대책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금융과 세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나왔던 대책을 통해서 2년 만에 16만 채 사상 최대였던 미분양 아파트를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 그때 당시의 대책을 보면 취득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유예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꺼리고자 하는
그런 금융 규제까지 있었는데 LTV 비율을 60%에서 70% 정도대로 늘려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빚을 내서 이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해라라는 형태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2월 19일 날 발표한 대책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 발표한 대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간접적인 대책 그리고 경기를 좀 부양시켜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발표됐다라고 보면은 네. 2018년도의 사례를 보면은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 그리고 그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투자자들까지도 시장에 끌어들여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이러한 대책들이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책에서도 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이고 금융 지원 그리고 세제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지방 지역만을 봤을 때는 다소 이제 또 투기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여유 있는 투자자분들까지도 일부 좀 시장으로 좀 유입시켜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미분양 아파트를 산 다음에 전세나 월세로 전환시켜주는 것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그대로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남겨놓기보다는 투자자들이 그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로 돌리게 되면은 네. 전세 월세 분양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까지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이제는 우리 지방 지역만을 봤을 때는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 세제 지원까지 아우러지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건설 시장의 위기는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을 네. 이제 우려하는데 이제 지역의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의 구매 더하기 투자 목적의 수요도 끌어당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 혜택 모두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네. 그런 지적을 두 분 다 공유해 네.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상당히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건설사가 부도난 회사가 27곳인데 이게 사상 최대로 1년치 쭉 많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이 6곳이 부도가 났고요. 또 최근에 보도 봐서 아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상당한 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법정 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여건이 이렇게 금융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형태까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